사표 쓰고도 매달 200만원 받는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5가지 방법.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자진퇴사,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사를 그만뒀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회사에서 나를 내보내야만, 즉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사표를 낸 경우에는 아예 알아볼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먼저 그만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한 달에 최소 198만원에서 최대 204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소 4개월, 길면 무려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9개월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됩니다. 이걸 그냥 포기하고 계신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진퇴사를 하셨거나 앞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가 뭔지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내는 고용보험료 덕분에 생긴 제도입니다. 내가 직접 낸 돈이에요. 그러니 받을 자격이 되는데 못 받으면 그냥 내 돈을 날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라고 더 많이 부르시죠. 그런데 이 실업급여,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즉 회사에서 내보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는 법에 그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법이 이렇게 예외를 두는 이유는요. 겉으로는 본인이 먼저 사표를 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도저히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경우에는 보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월급을 몇 달 동안 안 줬는데 버티다 결국 그만뒀다면 그게 진짜 자진퇴사인가요? 아니죠. 사실상 회사가 내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경우들을 법에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진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체불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제때 안 줬거나 일부라도 빠뜨리고 준 경우입니다. 단순히 월급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받기로 약속한 금액을 실제로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사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2개월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1년 동안 통틀어서 2개월치 이상이 밀렸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작은 회사에 다니고 계신데 사장님이 이번 달은 좀 어렵다면서 월급을 보름씩 밀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1년 동안 따지면 2달치 이상이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싶어서 그만뒀다면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시간당 1320원인데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역시 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급여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그리고 미지급 임금 명세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체불 확인서가 나오는데 이게 증거 자료로 아주 강력합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이 확인서가 있으면 거의 인정을 해줘요. 두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나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당했는데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뒀다면 이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상사가 업무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욕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특정 직원에게만 따돌림 당하게 만드는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반대로 아무 일도 주지 않아서 창피하게 만드는 경우,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개인 SNS에 부당한 글을 올리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힘들었다는 말만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이메일, 음성 녹취 파일, 정신과 진단서 아니면 같은 직장 동료의 진술서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빙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회사 내부에 고충 처리 기관이 있다면 먼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고용노동청에 공식으로 신고를 하고 조사 결과 확인서를 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힘들어서 나왔다는 식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기록이 있어야 인정받기 훨씬 쉽습니다. 세 번째는 통근 곤란 문제입니다. 회사가 멀리 이전을 하거나 내가 이사를 가게 됐거나 갑자기 먼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3시간이요. 집에서 회사 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는데 3시간 이상 걸린다면 통근 곤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회사가 갑자기 수원으로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 부모님 병환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살아야 하는데 직장이 서울에 있다면 왕복 3시간이 훌쩍 넘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회사 이전 공문이나 주소 변경 안내문, 그리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으로 실제 통근 거리와 시간을 계산한 자료 같은 것들입니다. 본인이 이사를 간 경우라면 새 주소지의 주민등록 등본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회사가 이전하는 경우는 회사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인정이 좀 더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롭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왕복 3시간 이상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 문제, 즉 질병이나 부상입니다. 본인의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도저히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또는 가족 중에 큰 병이 나거나 크게 다친 분이 있어서 직접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조건에서 핵심은 회사에 먼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조용히 나오면 안 되고요. 회사에 병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요청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세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요청하는 게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대 어르신이 직장을 다니시다가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해져서 출근 자체가 너무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에 몇 달만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잖아요.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그리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기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거나 오래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곁에서 간호할 사람이 본인밖에 없어요. 회사에 간호 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를 당했다면 이것도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로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 약속받은 근로 조건과 실제 근무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할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밤 늦게까지 매일 야근을 시킨다거나요. 아니면 사무직으로 뽑았는데 갑자기 현장 노동직으로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보다 실제 월급이 계속 낮게 나온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도 역시 퇴사 전 1년 이내에 그런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됐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로는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급여, 명세서를 비교해서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업무 지시서나 업무 일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이 5가지 외에도 임신이나 출산,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그리고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합의 퇴직을 요청한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해당되는 5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 기본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직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180일이면 약 6개월 정도인데요. 주 5일 근무하신 분 기준으로는 약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꾸준히 다니셨으면 보통 충족됩니다. 달력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날 기준이에요.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180일은 꼭 한 직장에서만 채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셨더라도 합산이 됩니다. 단,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이어야 합니다. 일부 아주 작은 사업장이나 일용직의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 기본 조건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업급여는 그냥 쉬면서 받는 돈이 아니에요.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에게 그 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주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4주마다 한 번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해요. 구직 활동이라는 게 꼭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입사 지원서를 넣었다든가, 취업 상담을 받았다든가, 면접을 봤다든가, 취업 관련 교육을 받았다든가 하는 활동들이 모두 인정됩니다. 세 번째 기본 조건은 실업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현재 직장이 없어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다른 일을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정부에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빅데이터를 연결해서 AI로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요. 걸리면 받은 돈을 전부 다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로 제재까지 받습니다. 절대 부정수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주 소량의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즉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는 취업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날은 실업급여가 차감되지만 전체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신고 안 하고 하면 부정수급입니다. 그럼 이제 실업급여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했을 때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안 되니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 기준으로 상한액은 68,100원이고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최소 약 198만원에서 최대 약 204만원 정도입니다. 2026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 금액도 같이 올랐어요. 7년 만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하한액 언저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60%를 계산했을 때 하한액보다 낮게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하한액으로 보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고용24 홈페이지 주소는 워크24 고 KR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가 있어요. 나이랑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 월급만 입력하면 1분 만에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만 50세입니다. 50세 미만이냐, 50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 50세 미만인 경우를 먼저 볼게요. 고용보험에 1년 미만 가입하셨으면 120일, 1년에서 3년 미만은 150일, 3년에서 5년 미만은 180일, 5년에서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받으실 수 있어요. 1년 미만 120일, 1년에서 3년 미만은 180일, 3년에서 5년 미만은 210일, 5년에서 10년 미만은 240일, 그리고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입니다. 270일이면 9개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처럼 60대 이상 어르신이시라면 대부분 만 50세 이상에 해당하시니까 좀 더 길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을 30년 이상 다니시면서 고용보험을 꾸준히 내셨다면 최대 9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약 66,000원에서 68,000원으로 9개월이면 총 1,8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혜택이에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수급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다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270일을 받을 자격이 된다 해도 퇴사하고 1년이 지나면 남은 날수는 그냥 소멸됩니다. 그래서 퇴사하시고 나서 너무 오래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사 측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퇴사를 하시면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해요. 이게 먼저 처리되어야 여러분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걸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 서비스 탭에서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워크넷 구직 신청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주소는 워크 고 KR입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본인의 경력, 학력, 자격증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직원분들이 도와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실업급여 받는 동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어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꼭 이수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입니다. 신분증을 챙기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시고 수급 자격 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방문을 통해서 정식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에 있는데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 거주지 근처 센터를 검색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4주마다 한 번씩 구직 활동을 하고 실업 인정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직접 센터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에는 고용24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그만뒀어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사한 경우는 비자 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회사 측에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 또는 회사가 근로 조건을 나쁘게 바꿔서 재계약을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받는 도중에 취업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이 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조기에 취업을 하면 오히려 혜택이 있어요. 남은 수급 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을 때 취업을 하면 남은 금액의 일부를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빨리 취업할수록 이득인 거지요. 세 번째 질문,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규모로 장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면 취업 상태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해요. 몰래 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받은 돈을 다 토해내야 하고 그 이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퇴사하고 오래 지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수급 일수가 있어도 소멸돼요. 퇴사하시고 나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실업급여를 예전에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이후에 다시 취업해서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새로 충족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2026년부터 더 강화됐습니다. 5년 이내에 3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에는 수급 일수가 줄어들거나 추가 절차가 생기는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질문, 저는 60세가 넘어서 아직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65세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분이라면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5세 미만이시라면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자진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그냥 무작정 사표 쓰지 마시고 먼저 내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증거를 모으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재직 중에 미리 챙겨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급여, 통장 내역을 미리 캡처해 두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을 잘 보관해 두세요. 근로 조건이 달라졌다면 처음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잘 간수해 두시고요. 그리고 퇴사 전에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 문제로 병가를 신청하거나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회사가 거부하는 내용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서류 심사를 할 때 이런 기록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퇴사를 하시기 전에 미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상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미리 물어보시면 전문가가 판단을 도와드립니다.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인데요.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진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5가지 대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임금 체불. 1년 이내 2개월 이상 월급이 밀리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문자, 녹취, 진단서 등 증거가 필요하고 공식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통근 곤란.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넷째, 질병이나 가족 간호.
회사에 병가나 휴직을 공식으로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근로조건 변경. 입사 때 약속한 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2개월 이상 크게 달라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본 조건으로는 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하며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지급액은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이고 한 달로 환산하면 약 198만원에서 204만원 수준입니다.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고용보험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 약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워크24 고 KR에서 시작하시면 되고 궁금한 점은 1350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특히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포기하실 것 같은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실생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